어르신들 식당 가시면 접시 한쪽에 초록색 풀처럼 조금 올라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대부분 그냥 장식이라고 생각하시고 젓가락으로 옆으로 밀어두거나 그대로 남기고 나오셨을 겁니다. 바로 그게 파슬리입니다. 사실 저도 예전엔 그랬습니다. 이건 왜 올려놨지? 하고 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작은 잎이 그냥 보기 좋으라고만 올라오는 건 아닙니다. 서양 요리에서 파슬리는 오래전부터 고기 요리나 기름진 음식과 함께 곁들여졌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고기를 먹고 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남기 쉽지요. 파슬리에는 특유의 상쾌한 향을 내는 정유 성분이 들어있어서 입안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크 옆, 생선 요리 옆에 꼭 조금씩 올라가는 겁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식사 마무리를 돕는 작은 배려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색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식욕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음식은 맛도 중요하지만 보기 좋은 음식이 먹기도 좋다는 말처럼 색의 대비가 식욕을 자극합니다. 갈색 고기 옆에 초록색 파슬리가 올라가면 훨씬 신선해 보이고 기름진 느낌도 덜어줍니다. 그래서 요리사들은 일부러 파슬리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파슬리는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꽤 풍부한 채소입니다. 양은 적어 보여도 향과 성분은 농축돼 있습니다. 예전 유럽에서는 식사 후 소화를 돕는 허브로 활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밀어두었던 그 작은 잎이 사실은 몸을 생각해서 함께 올려진 재료였던 겁니다. 어르신들, 다음에 식당 가시면 파슬리를 그냥 장식으로만 보지 마시고 한번 천천히 씹어보셔도 좋겠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몸에는 의외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파슬리가 특히 부기와 소변 문제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잘 붓는다는 말씀 많이 하시죠?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뻣뻣하고 양말 자국이 저녁까지 남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거나 오히려 소변이 시원하지 않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이야기 속에 파슬리가 조용히 등장합니다. 파슬리에는 이뇨 작용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몸 안에 불필요하게 머물러 있는 수분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약처럼 강하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 음식으로 천천히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 유럽에서는 파슬리차를 가볍게 마시기도 했습니다. 몸이 붓는다는 건 단순히 물을 많이 마셔서 생기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신진대사가 느려지고 혈액순환도 예전 같지 않으면서 수분 조절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극적인 이뇨제를 먼저 찾기보다는 음식에서부터 조금씩 조절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신장 기능이 약하시거나 이뇨제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과하게 드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뭐든지 조금이 중요합니다. 파슬리를 한 줌씩 먹는 게 아니라 식사에 곁들이거나 차로 연하게 우려 마시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르신들, 몸이 붓는다고 해서 무조건 물을 줄이거나 약부터 찾기 전에 이런 작은 채소 하나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많은 분들이 은근히 고민하시는 몸 냄새와 파슬리 이야기를 조금 더 솔직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괜히 냄새 나는 것 같다는 걱정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히 몸 냄새나 입 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고 괜히 마음만 쓰이기 쉽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피지 성분이 달라지고 땀의 구성도 변합니다. 여기에 장 기능이 떨어지거나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많이 하면 냄새가 더 진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수나 탈취제만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몸 안쪽 환경을 함께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슬리는 예전부터 입 냄새를 정리하는 허브로 사용돼 왔습니다. 특유의 상쾌한 향을 내는 성분이 구강 내 불쾌한 냄새를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기 드신 뒤에 파슬리를 조금 씹으면 입안이 개운해지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실제로 서양에서는 식후에 허브를 씹는 문화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장 건강과의 연결입니다. 장에서 가스가 많이 생기거나 소화가 원활하지 않으면 몸 전체 냄새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파슬리는 소화를 부드럽게 돕는 역할도 해서
간접적으로 이런 부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파슬리 하나로 냄새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식습관을 조금씩 바꾸는 과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재료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어르신들 냄새 문제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다만 몸 안을 맑게 관리하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분명 차이가 생깁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슬리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 특히 혈관과 뼈 건강에 어떻게 연결되는지 차분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 파슬리를 조금 다르게 보이실 겁니다. 그런데 이 작은 잎이 혈관과 뼈 건강에도 연결된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파슬리에는 비타민 K가 꽤 풍부합니다. 이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피를 멈추게 하는 역할로만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뼈 건강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칼슘이 뼈에 잘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골밀도가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이런 영양소를 음식으로 조금씩 보충하는 건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항산화 성분입니다. 파슬리에는 플라보노이드 계열 성분이 들어있어 몸속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탄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쌓이면 더 딱딱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항산화 식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파슬리 하나만으로 혈관이 확 좋아진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재료들이 모여 식단의 방향을 바꿉니다. 그리고 의외로 비타민C도 들어있습니다. 면역력 이야기 많이 하시지요. 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몸 전체 회복력과 연결됩니다. 잎채소이기 때문에 양은 많지 않지만 농축된 향과 함께 영양도 응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르신들 결국 중요한 건 많이가 아니라 자주입니다. 밥상 위에 조금씩 올려두는 습관, 고기 드신 뒤 한번 씹어보는 습관, 이런 작은 변화가 쌓입니다. 다음으로는 꼭 알아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모든 음식이 그렇듯 파슬리도 조심해야 할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드시는 방법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르신들 이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내 몸 상태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파슬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에 좋다는 이야기만 듣고 갑자기 많이 드시는 건 권하지 않습니다. 먼저 혈액응고와 관련된 약, 특히 와파린 같은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파슬리에 비타민 K가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이 비타민은 피를 먹게 하는 작용에 관여하기 때문에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섭취량이 갑자기 늘어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또 신장 기능이 많이 약하신 분들도 과하게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파슬리는 이뇨 작용을 도와 수분 배출을 촉진할 수 있는데 신장이 약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자주 드시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파슬리차를 진하게 우려 매일 여러 잔 드시는 방식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장이 예민하신 분들은 공복에 많은 양을 드시면 속이 쓰리거나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향이 강한 허브이기 때문에 소량으로 시작해 몸 반응을 살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한 번에 많이 먹는 특별식이 아니라 음식 위에 조금씩 곁들이는 보조 재료로 생각하시면 가장 안전합니다. 고기 요리 옆에 몇 줄기 샐러드에 조금 다져 넣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몸에 좋은 건 맞지만 적당히가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어르신들, 그럼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는 게 좋으냐? 이 질문이 제일 중요하지요. 파슬리는 절대 많이 드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루에 한 줌씩 드시는 채소가 아니라 밥상 위에 조금씩 올려두는 재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고기 요리나 생선 요리 위에 다져서 살짝 뿌려 드시는 겁니다. 향이 기름진 맛을 정리해주면서 입안이 훨씬 깔끔해집니다. 식사 마무리로 몇 입 씹어 드셔도 좋습니다. 또 하나는 잘게 다져서 계란말이나 부침개 반죽에 조금 섞는 방법입니다. 향이 강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섞이기 때문에 부담이 없습니다. 샐러드에 넣으실 때도 한 움큼이 아니라 다른 채소 사이에 조금 섞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파슬리차로 드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경우에는 진하게 우려 마시기보다는 연하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만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들은 차 형태로 매일 마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중요한 건 이걸 먹으면 확 좋아진다는 기대보다 식습관의 방향을 바꾸는 데 의미를 두는 것입니다. 짜고 기름진 음식 위에 파슬리를 조금 더하는 습관, 고기만 드시지 않고 초록 채소를 함께 드시는 습관, 이런 작은 변화가 몸을 서서히 바꿉니다. 어르신들, 그동안 접시 옆으로 밀어두셨던 그 작은 입, 이제는 그냥 장식으로만 보이지 않으실 겁니다. 많이가 아니라 조금씩, 특별식이 아니라 습관처럼. 그게 파슬리를 가장 현명하게 드시는 방법입니다.